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15일 새벽입니다. 제가 1988년 북경에 처음 간 이래, 그때 1990년 아시안게임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한중 국교가 있기 4년 전에 중국에 첫 발을 디딘 이래 딱 20년이 되던 해에 2008년, 사실상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2월에 맞춰진 바로 이 서천구는 중국 천진의 서쪽에 있는 한 도시, 그러니까 지역구 이름입니다. 이 서천구에서 체육중심 국제지병 공모 현상 설계를 했을 때, 그때 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 20년 동안 중국에서 했는 그 많은 프로젝트를 오늘 사실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에 사실상 물론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대형 프로젝트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88년 중국에 가서 90년 초부터 많은 중국 프로젝트를 할 때, 당시에는 북경 시내에 들어가려면 공항에서 이 달구지와 자전거가 그냥 막 뒤엉켜서 북경을 들어가는 아주 낙후된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제가 호텔 종업원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따민고 하면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리유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식사를 할 때 제가 연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한국 같은 문명국가에서도 이런 연밥을 먹습니까? 라고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큼 한국은 약 30년 전에는 중국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그 한중 5천년 혹시 역사 중에 한국이 비교적 경제적 혹은 기술적 우위에 선 최초의 시기다. 그러나 이게 맥시멈 20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주변에도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 대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또 한 10여 년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2008년에 설계한 중국 천진에 있는 서천구 체육중심센터에 대한 이 현상 설계를 마지막으로 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중국 천진의 서쪽에 위치한 이 서천구는 여기서 보이는 이 도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윤량도입니다. 아름다운 수양부들이 있는 도로다. 그리고 이쪽은 유화로, 그러니까 버드나무 노을이 아주 아름다운 도로.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와 수양버들이 이 지역의 아주 조경의 특색입니다. 그래도 상징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이제 뭐랄까 숲이 많이 우거진 아름다운 동네인데, 여기 이 땅 그 약 10만 평의 땅에다가 체육시설을 설계해 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남쪽에 있는 이 땅, 당장 설계가 아니라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여기는 호텔, 커머셜 상업시설, 그리고 인터테인먼트, 소위 그 오락시설 중심으로 미래 개발하겠다. 그에 대한 이제 전체 마스터 플랜을 국제 공모로 할 때 제가 초청받았던 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당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썼던 글씨인데, 이코노미, 즉 수익성을 가장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뭐 스포츠 시설에 대한 설계는 제 나름대로
경험이 좀 많아서 자신이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그 건축주를 설득할 때 맨 먼저 건축에 대한 디자인을 강조하기 전에 이 건축은, 이 종합 컴플렉스는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걸 제가 맨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environment, 즉 이 공원화, 방금 얘기한 이 수양바들과 버드나무를 주제한 공원화, 그러한 그 로컬리즘, 그리고 당연히 20세기에 21세기에 맞는 국제화의 하이테크를 당연히 도입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관객과 선수, 그리고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분리와 연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이 평면적인 연결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대지 자체도 평지가 아닌 입체화 시켜서 서로의 건물들을 커넥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이 동쪽에 있는 여기가 주 메인 경기장입니다. 메인 경기장의 규모는 약 그 3만 석에 들어가는 종합, 그러니까 트랙이 있는 종합 경기장입니다. 그 뒤에는 같은 사이즈의 트랙이 있는 연습장이죠. 뭐 어느 경기장이나 뒤에 훈련 연습장이 따로 또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 여기는 야구장입니다. 약 그 5,000석의 이 야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 이 3,000석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이고, 여기다가는 이것도 또한 5,000석의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약 3,000석의 수영장. 이것이 스포츠 시설의 중요한 중심인데, 저는 이 한가운데 붉게 되게 보이는 이 부분은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나중 심사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없었지만은 제가 제안을 확실히 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의 한가운데 중심에는 상급시설을 뒀습니다. 이 상급시설이 있음으로써 결국은 이 모든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 경험을 갖고, 또 평소에 제 지론을 확실히 펴기 위해서 이 커머셜 몰 한가운데 거대한 쇼핑몰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다가 미래에다 연결되는 여기 어떤 인터테인먼트 중심의 어떤 오락기능,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호텔, 관광 호텔이 되겠습니다. 호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머셜 쇼핑몰 이런 센터, 그런 것이 좀 한 중심으로, 커머셜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뭐 얘기를 제가 강력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이쪽 코너에 있는, 서북쪽 코너에 있는 이 부분은 한 20층 높이의 건물인데, 이거는 서천구뿐만 아니라 천진시의 모든 스포츠의 어떤 트레이닝 센터로서, 거기는 그 숙소 그리고 오락시설 등이 있는 선수들을 위한 종합 트레이닝 센터가 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양유, 그냥 버드나무 수양버들이 이 마을의 상징이고, 또 도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요구사항이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마스터 플랜 전체에다가 이런 그 수양버들과 소위 버드나무를, 제가 버들 유자에서 또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주 경기장이 되겠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좀 더 국제적인 그 초월 국제 수준이다, 뭐 중국 사람들 표현인데, 좀 더 국제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하이테크 건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거는 야구장의 드로잉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맨 한가운데 쇼핑몰, 이것도 입체화된 그 밑에 내려다 봤을 때 여기서는 이 전부 쇼핑몰이 다 내려다 보이지만, 여기는
이 모든 경기장을 지상에서 약간 그 한두 층 높여져 있는 관객들이 나오는 그 레벨에서 바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밑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입체화된 마스터 플랜을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체육과 공원과 커머셜 상업시설, 그리고서 수익성을 갖다가 제고한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중화한다. 즉 상업시설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이렇게 집중화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시설과 이런 축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이제 실용성의 최대화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좀, 뭐,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을 제가, 뭐, 물론 제가 했기 때문에 합니다만, 여기 한 실내로 여기 얼마나 상업시설이 중요했는가. 나중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은 따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설명할 예정입니다만, 여기서 보다시피, 뭐, 영화관을 10개를 뒀다, 이제 쇼핑몰이 얼마나 많다든지, 이런 것을 한 예로 보여줬습니다. 뭐, 심지어 그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수영장도 또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도 아주 25m 길이 7레인짜리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쇼핑몰이 있고 이런 것을 한 실내로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 국제행정설계 프레젠테이션 당시에 이 도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관도 있죠.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실내 좌석을 항상 저는 이렇게 가동석, 텔레스코픽 시트라고 그러죠. 의자를 밀어 넣어버리면 넓은 그냥 플랫한 그 공간이 생기고, 그걸 다시 경기장 관객석을 이렇게 확장한다. 위에는 고정 좌석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조 경기장 전체가 약 서울 올림픽공원의 체조 경기장은 전에도 옛날에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0석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실내 체육관인데 그 중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7,500석은 전부 이렇게 가동석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도록 제가 이미 1984년에 설계해서 86년 아시안 게임과 그다음에 올림픽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동성 굉장히 유용한 스포츠 시설의 한 말하자면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외 없이 저는 이렇게 그 텔레스코픽 시트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도면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인데, 야구장은 뭐 한 중간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경기까지 한 12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야구장은 규격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모양을 이렇게 아마 뭐 삐딱하게 해도 좋고, 또 제가 경험으로는 저기 일본의 뭐 세이브 야구장이다. 그런 데는 뒷부분을 좌석으로 안 두고 전부 경사진 잔디 광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원처럼 그냥 거기서 누워서 야구 공격을 할 수 있다든지, 바로 그런 숲 위에다가 그냥 식당을 드문드문 배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야구장은 어떤 데입니다. 그렇게 규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사실 이걸 형태를 갖다가 삐딱하게 해서 아마 그쪽 선수들이 한테 더 유리한 자기 선수들한테 유리한 형태의 말하자면 좌타자가 많다든지 뭐 이런 데 따라서 홈런이 주로 어느 쪽에 나는지 혹은 안 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예, 제가 1979년에 제가 34살, 우리나라 만 33살일 때, 제가 부산 사직 야구장을 설계했습니다. 그 해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인 게 원주 치학체육관,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실내에 햇볕이 들어오게 하는 체육관을 제가 설계했었고, 또 그때 제가 좋아하는 설악산 한기령 휴게소도 그 해에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사직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해에 설계를 했었는데 1979년
제가 우리 나이로 34살 때 그렇게 중요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야구장 설계 경험은, 물론 뭐, 한 5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국내에서 다시 어떤 야구장 지명 현상 설계를 봤을 때,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구장을 설계해 본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그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험자가 없어도 오히려 더 신선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실적에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하라.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실적이 있어도 5년 이내의 실적을 보여야 한다. 그건 어떤 특정한 회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할지는 몰라도 좋은 건축 디자인을 뽑기 위한 제한 방법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50년 전의 경험도 잊혀지지 않고 농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 옛날에 1979년에 야구장을 설계했지만 그때 기억으로 또한 동시에 중국에다가 이 야구장을 설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 위주, 그리고 실적을 하더라도 뭐 5년 이내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실제로 의미가 없는, 좋지 못한 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전체 마스터 플랜을 제가 이렇게 도면으로 그렸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 녹지대는 전부 다 원칙으로 이 버드나무, 수양버들로 이 동네 로컬, 그러니까 수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만드는 공원 속에, 공원화된, 그러니까 스포츠 공원이죠. 우리 둔천동 올림픽 공원이라고 하듯이 그 공원 설계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방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리크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커머셜 쇼핑몰, 호텔 등이 다 완성됐을 때 이 모습이라면은, 그 1단계 구간에서는 이렇게 짓기로 제가 그 시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계하는 방법 중에 또 모든 동선에 다 고려해야 되지만은, 이 붉은색 부분은 주로 이제 자동차나 사람이나 다 선수 임원들이 이렇게 주로 다니는 것이고, 또 물론 자동차는 어떻게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자 보니까 이 상부의 데크와 이쪽에서 각 경기장에서 한쪽으로 집합해서 모이는 이 입체화된 옥상 공원은 또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그 하부는 또 쇼핑몰은 저쪽 미래에 있던 말하자면 인터테인먼트 공간과 같이 연결돼서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데크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물론 사람이 다니는 것이고, 그 밑에 한 2층 이하의 3층 정도 높이의 밑에는 말하자면 쇼핑몰이 사원형으로 되어 있는 배치 렌더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적용 요소로서, 또 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입체화된 적용 기법을 이렇게 렌더링 했던 겁니다. 뭐 이건 몇 번 봤습니다만 다시 야간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주경기장의 내부의 이 렌더링도 물론 중국 직원들을 데리고 당시 약 13년, 14년쯤 전에 완성된 주경기장의 렌더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체육관인데, 실내체육관 약 5,000명이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인데,
어, 이 가운데는 저는 또 이 꼭대기에서는 이 채광이 되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뭐 TV에 무슨 할 때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 채광으로서 거기 에너지 세이빙, 말하자면은 그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때 인공 조명으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제가 수십 년 된 평소의 생각을 마치 이 경기장으로 반영을 했었고, 그러나 또 제가 당선되지 못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실내 체육관은 또 지어지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언젠가 이런 것은 어떤 말하자면 이 경험에 자세한 숫자로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슴 속에 녹아 있는 경험으로 언젠가 다시금 이런 체육관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추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야구장에 대한 렌더링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천진시에 있는 모든 스포츠 분야의 선수들이 집합해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합동 훈련소이면서 하부에는 그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그 시설들, 그러니까 오락시설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약 20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건물, 주 건물마다 이렇게 당연히 평면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메인 스테디움은 당연히 이 서쪽 부분이 주로 이제 그 관리, 운영, 선수들의 공간이라면, 이 주변은 제가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 쇼핑 공간으로 더 많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석 배치를 물론 이거 뭐 스포츠 시설의 전형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트랙이 보인다는 얘기는 어떤 축구나 이런 전용이 아니고 종합 경기장, 모든 야외 스포츠가 가능한 종합 경기장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인데, 이 구조가 사실상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다 마스터를 세워가지고 이런 트러스를 짠 위에다가 이거 케이블을 당기는 것은 제가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건물 전체를 지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면 이거는 서쪽과 동쪽 스탠드만 심플하게 지붕을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이 스탠드, 주경기장의 뭐 개념, 동선의 개념이라면은, 이 주경기장도,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서 보면 밑에서 보았을 때처럼 지붕이 마치 초가지붕처럼 이렇게 보인다면은, 또 남쪽과 북쪽에서 보면은 양쪽 동서에 있는 이런 캐노피, 지붕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체육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이 상부에 가서는 물론 고정석이 있지만 하부에는 이렇게 텔레스코픽, 즉 가동석을 배치해서 이 전체 공간을 필요시에는 굉장히 플랫한 공간으로 전시, 집회 등 다양한 그러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스탠드가 상부에는 다 찼을 때 이렇게 되고 밑에 여기도 이제 농구나 이런 것이 배구나 이런 것이 하나로 딱 그 코트 하나로만 뭉쳐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 단면도 아까 보여드렸지, 여기는 이제 텔레스코픽 시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경기장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전체 렌더링으로 봤습니다만
아주 심플한 구조에다 여기다 토플라이트, 즉 자연 채광이 실내가 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디자인을 제가 쓸 날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구장. 야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수변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 소위 피처와 캐쳐 사이 이걸 소위 배터리 구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밤이 되면은 약 2000룩스의 조명등 밝기를 해드립니다. 조명 밝기를 갖다가 요즘은 축구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전체가 다 2000룩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야구는 전체 한 1500룩스라면 요 가장 중요한 요 코트 안은 2000룩스의 밝기를 요구를 하는데 이 캐노피 지붕 이 전체 지붕의 맨 끝에다가는 제가 조명탑을 이렇게 따로 설계를 했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조명 타워입니다. 조명 타워. 이 조명 타워도 지붕 구조에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조형으로 조명 타워 두 개를 만드는데 이 조명 타워는 디자인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요코하마 야구장을 제가 1979년에 부산 야구장 설계할 때 참고를 해서 만든 타워였는데 물론 변형한 디자인으로 훨씬 더 개발된 아름다운 조명탑입니다. 그 훗날 아마 우리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똑같이 카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경기장에도 똑같은 디자인의 타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더 개량을 해서 이런 타워를 여기다 그러니까 그냥 조명 타워 기르기에다가 이 지붕 구조를 연결하는 구조적 연결을 겸하도록 또 디자인했는 게 한 독특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보여드린 경기장 전체 계열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4년 전, 13년 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08년 초에 완성된 이 국제신상설을 해서 제가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스포츠 건축을 가장 많이 하는 설계 회사가 물론 규모로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있습니다.
HOK, 미국에 있는 설계사무소인데 여러 도시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HOK에서는 특히 축구장 등 스포츠 건축만 전담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와 제가 이 8개 참여자 중에 마지막 1, 2등을 자기네들 뽑지를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따로 해가지고 고민 끝에 HOK가 당선되고 제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뭐 꽤 많은 설계 2등 설계비도 받았습니다만 뭐 제가 떨어져서 유감이라기보다가 그 했던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다시 사용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1988년 중국 진출 이래 약 20년 만에 이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이 천진 스칭 지구의 이 경기장을 소개하면서 거의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경험 얘기는 제 유튜브에서 거의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혹시 지난번에 그 20년 동안 했던 중국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월드컵 경기장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더 옛날에 설계했는 한겨레 휴게소라든지 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제 경험 중에 사실은 지하철 설계 원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설계 경험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많은 건축적인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유튜브가 제가 1년 하고 말 일이 아니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죽는 날까지 제 건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초기에 잠깐 스페이스 TV니까 뭐 우주 얘기도 한두 번 했습니다만 그런 과학 혹은 도시 조경 혹은 일반 문화적인 얘기 혹은 국토에 대한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어떤 제 의견을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후원과 말하자면 어드바이스를 계속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